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양지원 박사님하고 토론을 하게 된 숙명여대 정선아입니다. 오늘은 그 유치원 교육의 역사가 사실은 100년의 역사를 넘어섰는데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에서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연구를 하신 부산대학교의 양지원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양지원 박사님 조금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양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그냥 이제 살짝 본인 소개를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어떻게 이 연구를 하게 되셨는지. 네. 저는 원래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도중에 우연히 이제 지역 교육사라든지 여성 교육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교육들이 어쩌면 남성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 구성되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교육, 여성 교육이라는 그 소외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동이란 인물로 주제를 정하고 박사학위 논문으로까지 글을 쓰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지만 이동현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이제 접했습니다. 그 양지원 박사님 박사 논문 읽으면서 이런 분이 있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사실 유아교육이 최근 몇 년 전에 한국 유아교육이 100년이 네. 지나면서 교육부에서 행사를 했는데 한국 유아교육의 100년 역사가 이화유치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거 말고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좀 있었고 또 우연히 그 김형묵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쓰신 또 이화교육에 대한 역사 글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주로 비판하신 게 너무 일정 부분에만 역사화된 거 아니냐. 우리가 놓친 부분이 많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남에 뭐 밀양에 유치원도 있었다. 유생들이 유치원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남과 부산 이 지역이 굉장히 유아교육의 역사가 깊다라는 건 알게 됐는데 선생님이 그 이동현 쌤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논문을 쓰시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을 발굴했지? 왜 이분이었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논문에는 사실 그렇게 상세하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쓰지 못했던 왜 이분이셔야 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유아교육이 100여년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 중, 등, 고등 교육과 대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한국의 유아교육이 서구에 이제 미국의 교육들이 이렇게 유입되어 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생적이고 비판적인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서구의 문화에 흡수되고 빨리 수용하는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교육, 전통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미 있었던 과거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쩌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부산에 유치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이동희 선생님을 조금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이동희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 부산 지역의 역사를 어쩌면 이동희의 교육 업적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부산 교육사에서도 근현대 역사 기록을 이동희로 거의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희에 대한 연구 논문이라든지 저서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희에 대해서 어쩌면 연구하는 것이 내가 이 지역, 부산 지역의 사람으로서 또 어쩌면 같은 여성으로서 해야 할 이제 당위적인 일이 아닌가 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씩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우연히 또 여성 유아교육자의 이동희 선생님이 그리고 또 연구도 또 여성이시고 또 오늘 또 첫 토론도 여성이 되었는데 사실 유아교육 하면 다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아도 되는 측면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본 한국 유치원 교육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점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게 이제 결국 신여성들, 네. 배운 여성들이 갈 수 있는, 네. 참여할 수 있는 네. 것이 유아교육이었고 쉽게 진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 또 이 유치원 교육과 유아 교육과 기독교가 이게 너무 밀착되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게 또 떼놓을 수 없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여성들이 들어갔지만 그 대다수의 많은 여성들이 또 구국운동으로 이 유아교육을 또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생님 논문에서는 없었는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그 당시 그 일제강점기의 여고들이 다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유치원 규칙을 다 만들어서 학교 규칙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이게 이화유치원도 그렇고 숙명도 명신여학교도 그랬고 뭐 한성영어부도 그렇고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생각은 유아교육이 어떻게 생각하면 구국운동을 하기에 조금 더 쉽다. 사람이 이 일제로부터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이도희 선생님도 같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아교육의 특성이 이제 일제강점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선 교육령들이 반포되면서 탄압이나 이제 강압적인 행위들을 벌였음에도 유치원은 약간 예외적인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초중등 교육에 비해서 유치원은 이제 일제가 그렇게까지 탄압을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고요. 제3차 조선교육령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또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구국운동이 일어나기에 적절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3차 조선교육령 이후에는 유치원마저도 이제 일제가 이렇게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일본어만을 가르치게 한다든지 일본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교구라든지 장난감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제 유치원마저도 이제 일제의 억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동희의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기독교라든지 구국운동이라든지 여성운동이라는 측면이 사실 이제 광복 전에는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 아래에서 이제 민족 교육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심유치원이라고 해서 기독교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의 이제 경험들로 인해서 민족의식이 체득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교사가 되었을 때 우리말과 뭐 우리 글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면서 뭐 구국운동의 일환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광복 후에는 약간 다른 특색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삶에 있어서는 기독교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그리고 여성 유아교육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거기에 비해서 광복 후에는 오히려 이제 기독교는 자신이 유치원 원장이 되면서부터는 약간 배제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가로서 이동희는 이제 기독교와 같은 종교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아이들을 묶어서 시야가 좁은 인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교육 철학에서는 이제 유아 교육 사상에서 기독교를 배제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광복 후에는 민족주의적인 색채도 약간 좀 옅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당시 광복 후 미군정의 하에 진보주의 교육, 민주주의 교육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은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민주주의 사상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현재까지 또 유아교육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치적 성향하고도 연결도 많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 유아교육의 그 개혁이 변화는 항상 그 진보 진영이 이 정권을 잡을 때보다는 보수에서 정권을 잡을 때 더 많은 변화를 거쳐요. 지금 이제 이보통합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유아교육의 역사를 좀 보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도현 선생님은 생각보다 이 기독교를 교육에서 조금 배제하면서 다른 교육적 철학을 가지려고 그리고 특히 그 민주주의 그다음에 아동 권리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이제 이분의 지역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선생님이 이제 논문에서 좀 강조를 하셔서 또 더 관심이 갔는데 또 그건 또 아마 부산에서 이제 생태유아교육이라고 하는 사실 자생된 교육 실천 운동인데 뭐 결국은 이게 전국적으로 퍼뜨려지면서 이제 지역화를 넘어서 전국화로 가긴 했지만 또 이도현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또 그 부산 지역의 이 생태유아교육하고 또 어디 보이지 않는 선에서 연결되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도현 선생님의 그 지역화 운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화에 대한 의미부터 조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리적 개념으로서 어떤 부산 지역, 뭐 경남 지역, 서울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동희의 지역화의 개념은 약간 조금 다릅니다. 부산 지역이라는 지역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현지화라든지 토착화, 생태화적인 넓은 의미도 조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유아교육 운동을 벌이기는 하였지만 그는 이제 부산만이 잘 살아야 한다, 부산만이 뭐 잘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우리나라 즉 지역을 넘어서는 초월한 현지화나 생태화, 뭐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1970년대에 교원 강습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 교원 강습회가 서울 지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60, 70년대 교원 강습회가 지역, 즉 지방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교원 강습회에 이제 참여를 하려면 교통이나 이제 시간적인 소요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희가 부산 지역에서 이 교원 강습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산 지역의 교원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것이 확장돼서 경상남북도라든지 제주도 이런 곳에서도 이 교원 강습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단순히 지리적 개념인 부산 지역을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토착화라든지 현지화되는 개념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희는 유치원이라든지 교육단체, 지역사회에서 이제 다양한 교육운동을 펼치면서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어일으키기도 하였고요. 게다가 뭐 세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리고 외국 유치원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화 및 세계화까지도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동현 선생님이 이 부산 지역의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오매도 참여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맞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유아교육에 사고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져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진보적인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이분의 소리가 그 다른 유아교육자들의 소리와 어떤 연계를 가졌을까? 서로 상충하는 건 없었을까? 뭐 이런 약간의 궁금증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 같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네. 어떠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동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지역에 이제 1965년 이후에 한국 기독교 협회가 생기면서 각 분할을 해서 이제 부산 지역에도 그 협회에 관련된 이제 단체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지역에 이제 기독교 유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희에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왜 기독교적 활동을 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삶과 교육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의 소리를 불러일으키면서 서로 갈등의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이동희는 아이들을 종교적 개념 속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자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찰 속에서도 오히려 그러면 내 교육을 어떻게 해서 더 확장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곳에 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를 위한 교육을 실현해야 되겠다 해서 1970년대에 교원 강습회를 개최한다든지, 언론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이들의 전인 교육을 위한 자유놀이 교육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교육 내용이나 방법적인 면에 좀 더 몰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외로웠을 네,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해요. 예, 그래서 그분의 업적이 또 많이 안 남아져 있는지도 네.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궁금한 점은 이 주류의 이 네. 교육자들과 유아교육자들과 이분은 어떤 관계였을까? 이게 네.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산에서 서울로 또 다른 지역으로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 같고, 그 관계에서 어떤 담론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이 좀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담담히 팩트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스들이 어떻게 얽혀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 이 보이스가 어떤 위치를 점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그게 그래야 역사적으로 조금 더 풍부한 서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특색 있는 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970년대에 가장 지역적으로나 뭐 세계적으로 가장 활약을 벌이게 됩니다. 그가 이제 1970, 70년대 교원 강습회를 개최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류 세력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이동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원 강습회를 개최할 때 부산 지역의 교육 전문가나 교수님들만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고요. 전국에, 특히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역의 교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이때 강사진들로는 이제 이화여대 교수님들이 특히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여성 교육의 산실일 수도 있고 또 유아 교육의 산실일 수도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참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보면 이제 교원 강습회 내용들이 있는데, 그 상세 내용을 보시면 이화여대 교수님들이 직접 이렇게 매해 오셔가지고 실제적인 교육을 많이 하셨다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김태령 교수님이라고 이화여대 교수님이면서 아이코리아 이제 이사장님으로 계신데요. 그분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에 이제 서울에서 부산 오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희 선생님이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유아교육을 펼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서울에서까지도 교육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 협업을 해서 같이, 사실 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른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교육관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도 이제 동참해서 지역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점은, 네. 이화대학 교수님들을 불러서 정말 이제 그 주도적인 네.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부산에 오셔서 강연을 펼치고 서로 교류를 했다는 거 되게 고무적인 것 네.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근데 하는데
이화유치원은 서양 유아교육을 그대로 사실은 네. 답습화했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결과로 지금 한국의 유아교육은 한국의 유아교육이 없다고 해도 네. 정말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문제도 남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정현 쌤은 그런 거에 문제 의식은 없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은 잠깐 드는데 아마 찾기가 되게 흔적이 네. 찾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왜 그런 척이 생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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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전통 교육에 대해서 중요시한 건 사실인데요. 그가 이제 유아여대 교수님들과 소통을 했다고 해서 이제 서양의 교육만을 쫓아간 건 아니었고요. 이동희는 또 되게 특색 있는 게 방정환의 영향을 좀 받은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 30년대 이동희가 이제 학교를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의신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의신유학교 그리고 경성보육학교까지 이르기까지 그 시대가 딱 색동예와 방정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유아교육, 어린이 교육을 되게 강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경성보육학교가 실제적으로 색동예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가르쳤거든요. 그런 경향들을 많이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게 좀 묻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 인권을 존중한다든지 유아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든지 어른들은 유아에게 있어서 조력자나 보조자가 되어야지 그들을 뭐 부속물이나 예속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전통적인 그리고 우리의 교육 사상이겠죠. 그런 방정환의 교육 사상도 따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색 있는 것은 1960, 70년대에 뭐 세계 유아교육기구라든지 이러한 국제학술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본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본에 유행하고 있던 프레벨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이 이렇게 약간 결합되어 있는 측면을 조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생각, 고유의 사상 네. 이런 것들이 유아교육에 있는 거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양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 이동희 선생님 말씀하신 그 언어들을 보면 네. 왜 아이들을 뭐 주식 위주 교육을 하면 안 된다. 네. 방정환 선생님 했던 네, 얘기들인 거예요. 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거는 그러면 서양의 교육을 네. 받아서 이분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방정환 선생님의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하고 계셨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유아교육 역사가 네.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뿐만 아니라 또 어린이날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제 78년에 작고를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날을 아주 강조했기 때문에 지역의 행사로까지 발전을 시켜가지고 78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부산에 뭐 1,000명이 넘는 유아들과 1,0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그만큼 어린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을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이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방정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저도 얼핏 방정환 선생님이 분명 연결이 있을 거다, 연결 지점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동희 선생님으로 좀 고리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흥미로운 지점은 그 이동희 선생님이 최초 네. 공립유치원 원장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립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사립유치원의 네. 장악력이 어마어마해요, 부산이. 그죠? 네. 그런 곳에 공립유치원이 있었고 거기에 공립유치원의 원장이 되어서 그러면 공교육에 대한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을까?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네. 선생님이 그걸 구체화시키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논문에서 혹시 그거는 어떻게 뭐 흔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혹시 있을까요, 흔적이? 그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최초의 공립유치원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광복 전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제 자기 거류민 자녀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부산 공립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건물을 만들었었고요.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광복 이후에 일제가 떠나고 난 뒤에 대부분의 일제 유치원들을 다 폐쇄 조치시켰는데 이 공립유치원만 경상남도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이동희를 여기 원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산에 최초의 공립유치원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동희는 이제 좀 이제 공립유치원의 원장으로서 부임을 하면서 약간 책임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립 유치원들이 당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원이 막 여러 개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어떠한 교육 과정이나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주변의 다른 유치원에 모범이 되거나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체계라든지 유치원 원칙들을 일반 유치원보다 훨씬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이제 다른 유치원들이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끔 하였고요. 그리고 단순히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당시에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께 경각심을 준다든지 이러한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제 뭐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교육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국가가 관여하는 네. 이런 공적 개념의 교육이라기보다도 너무 횡행하는 그 사교 네. 사립 유치원에 약간 대항하는 네. 논리로서 공립 유치원을 만들어 네. 가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자체가 그 시절에 이제 생기긴 하였으나 사실 유아 교육은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학령정 교육이고 이제 기간학제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나 조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동희는 민간의 교육 단체도 설립을 하고 뭐 보육 전문 학원도 설립을 함으로써 지역의 인재들 지역에서 양성하게끔 국가가 관심이나 조력을 보이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 안에서의 그러한 노력들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운동을 벌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님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 사실 국가가 국가 관심 가지지 않은 유아교육에 네. 국립유치원의 원장이 되어서 공적인 역할을 좀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고군분투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아교육의 역사에서 이 공교육의 공립유치원의 역사 속에서 이분이 조금 더 네. 조명을 받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쵸.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부산의 최초의 공립유치원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 이제 부산 유치원도 경제적인 기반을 이제 시에서 이렇게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이제 1961년 이렇게 민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으로 이렇게 약간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참 이 국가가 이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나라의 어려움이 네, 안타까워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졌던 것 같네요. 그 선생님 그냥 뭐 마지막으로 이동희 선생님 연구를 사실은 유아교육자가 아닌데 네. 유아교육을 어쨌든 선도한 그 교육자를 조명하시면서 뭐 이렇게 드는 생각이 좀 유아교육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좀 그 소회를 좀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모든 요즘에 현대 교육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능력주의라든지 그리고 경제 기반의 타인과의 경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정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교육도 역시 산업화 자본주의화되는 경향이 짙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자체가 기술놀이라든지 효과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양적 연구에 치중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조금 들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성찰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이해과 관련된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비해서 조금 성장의 시기가 늦었다 보니까 서구의 사상들을 많이 쫓아가기가 좀 바빴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교육에 대한 성찰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성찰을 할 기회가 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 부산 지역의 유아교육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아교육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단 한 편의 논문도 저서도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부산의 유아교육의 흐름이나 이러한 역사들은 사실 이동희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동희가 교육 사상가, 지역 교육가, 그리고 유아 교육가로서 만들어온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이동희뿐만 아닐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인물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서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이제 역사가 교육적 성찰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더 연구를 해보고 싶은 부분도 더 있으실 것 같고 한데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역사를 조금씩 좀 더 많이 좀 풍성하게 서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기회로 이제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